그럼 이제 큰일 났네요. 그럼 제가 오늘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네. 그죠? 자, 하나하나 제가 반박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증권사에서 준비한 데이터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를 제가 조금 위로, 다음부터는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밑에가 조금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 EV 수요가 부진하다.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 부진하고는 논리적인 비약이다. 자, 일단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다? 그거랑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이랑 과연 똑같은 포인트냐? 아니죠. 자, 왜? 이 자체가 논리의 비약이에요. 일단 전기차가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릴 때 잘 팔린다고 했는지 안 팔린다고 했는지 그건 잠시 접어두자고요. 잘 팔려요. 전기차 잘 팔려. 근데 자, 전기차 확장 속도도 엄청나요. 그 제가 데이터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다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 성장성이랑 꼭 그게 일치하냐. 당연히 전기차에서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파워툴에서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휴머노이드 로봇 2억 몇 천만 원짜리 로봇 얼마나 비싼 배터리를 쓰겠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집에 10대씩 쓴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수요가 폭발해도 되는 거고. ESS 뭐예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배터리셀을 꽉 채우는 거 아니야. 컨테이너 박스 60개에다가 채우는 건데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저는 논리적인 오류다. 논리적 비약이라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EV, 전기차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왜 부진하다라고 얘기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걸 떠나서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이 오롯이 2차 전지가 전기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나친 비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BNK에서 주장하고 있는 2분기 출하량 감소의 원인이 1번이 뭐라 그랬어요? 북미 전기차 부진.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가 부진했던 게 많지 전 세계적인 추이로 보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출시보다 3배 이상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전기차예요. 전기차가 왜 부진하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단칼에 제가 자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북미 시장 EV 수진 부진한 거 맞고 유럽 OEM 차종 변경인 게 맞다. 자, 그런데 과연 북미 시장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게 이게 절대적인 시장의 흐름이냐 아니면 뭔가 일시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유럽 OEM 차종을 변경을 해서 매출이 10%가 감소했다.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빠지는 요인이에요? 일회적인 요인이죠.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바꾸고 거래처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시장 수요의 단기 변동성과 에코프로비엠 자체의 경쟁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기차가 아예 안 팔린다.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이제 프로모션을 안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해줘서 의무 할당제를 약하게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내연차를 넘어섰어요. 왜? 의무 할당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얼마나 당근과 채찍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에너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수요의 단기 변동성 요인과 에코프로비엠이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자, 그래서 일단 논리 자체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에코프로비엠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는 뒤에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다 했습니다만 노란색으로 제가 써드렸죠. 6월 글로벌 자동차 출하량과 EV 출하량을 한번 비교해보자. 만약에 전기차 수요가 부진해서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빠져야 한다면 전기차가 안 팔리면 돼요.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게 글로벌 전기차 6월 달 판매 동향이에요.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 아직도 우리는 그런 곳이 별로 없지만 전 세계에 오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가 지금도 이제 보급되어 가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 자동차 출하량이 지난달 대비해서 4.7%가 증가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2.7%가 순증을 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다? 지난달 대비해서 무려 또 12.1%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10.9%나 증가를 했어요.
전기차가 왜 안 팔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 시장에 자동차라는 게 새로 나오는 것보다 자동차가 순증한 것보다 3배 이상의 속도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기차가 안 된다는 거는 그래서 맞지 않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도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봤는데 자, 지난달 대비해서 15.2%가 더 순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다? 작년 대비해서 무려 30.4%나 순증을 했습니다. 배터리 시장 괜찮다. 이상무. 그래서 이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에코프로비엠이 더 안 좋은 실적이 반영된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박 세 번째. 실제로 이게 이제 BNK 증권에서 주장한 재무제표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애널리스트는 말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이 숫자를 적어 넣는데 심혈을 기울여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봐봐요. 이 보고서,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증권사에서 쓴 보고서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자, 봐보면 보고서 내용 자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2027년도가 벌써 2026년도는 2분기 끝났잖아. 지금 벌써 8월 중순이에요. 9월 말이면 3분기가 끝나네. 자, 올해 지금 벌써 절반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한 분기하고 절반밖에 안 남았죠. 자, 2026년에 이게 10억 단위인데 그냥 2,477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76 나올 거라고 이 증권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여기에서 2027년도에 얼마가 나올 거라고 하냐면 매출이 2,477이었던 게 그 10억 단위인데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3,203까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76이었던 게 137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8년도는 어떠냐? 더 가파른 상승을 해요. 3,200이었던 매출이 3,787까지 늘어나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7인 게 169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자체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무려 여러분 영업이익이 대충 산수로 계산해봐도 1,370억 나오니까 80%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6개월 이내 목표가가 지금보다 20% 빠져야 된다는데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거는 영업이익이 80% 늘어난다네요. 여러분, 매출이 내년 되면 30%가 더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80%나 더 나와요. 근데 주가는 20%가 빠져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계속 에코프로비엠이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제 뒤에 더 해볼게요. 이자 비용이라든가 채무가 많아지고 뭐 주주가치 희석되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영업이익의 질적인 측면이 나빠져야지. 왜 더 좋아져?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앞뒤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